자, 이번에 김인철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를 좀 볼 텐데 6일에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죠. 김인철 후보자 온가족 장학금 의혹이 제기됐는데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 이런 평가가 나왔거든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을까요? 본인들은 그 과정에서 심사가 적절했다고 항변하실 수 있겠는데요. 제가 이 과정을 문제 제기하면서 지난 문재인 정권의 문준용 씨를 좀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풀브라이트 장학금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누군가는 공정했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장학금의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고요. 과연 장관 후보자로서 이게 좀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삶이 얼마나 공익을 대변하고 실천하는 이런 삶을 살았는가. 너무 자기 이익만 챙기고 살아온 분들은 그냥 안 하시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구체적으로 예를 들긴 좀 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김인철 후보자. 예, 풀브라이트 장학금 같은 경우 집안 가족이 다 받았더라고요. 아빠, 엄마, 아들, 딸 4명이 다 받았죠. 그렇죠. 그건 좀 일반 국민들이 볼 때 너무 과하고 물론 받을 자격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자기 개인의 이익만 앞세우고 산 분이 아니냐. 그렇게 보시네요. 예, 공적인 자리에 자격이 있겠느냐 스스로 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두 의원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같이 또 김인철 후보자 포함해서 내일 청문회가 있는 정호영 후보자, 모레 한동훈 후보자까지 물론 지금 한동훈 후보자 일정은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민주당이 지금 낙마 대상자로 좀 거론하고 있는 인물들이거든요. 앞서 우리가 짚었던 총리 후보자 인준과 맞물리면서 일부 낙마자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데 좀 큰 틀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소위 낙마 대상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세 분인 것 같은데 네. 저는 김인철, 정호영 후보자와 한동훈 후보자는 결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인철 후보자의 경우에는 앞서 풀브라이트 장학금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시기라는 것이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을 재임하는 시기에 받았다 이런 네. 시기도 있고 단순히 가족 구성원의 일부가 아니라 가족 모두가 지금 받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군다나 교육부 장관에 오르려고 하시는 분이 과연 이런 것이 도의적으로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인가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에는 아드님의 입시와 관련된 문제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되어야 되고 소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과정에서 소명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인수위 차원이나 어떤 당선인의 차원에서도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에는 조금 결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김 후보자나 정 후보자처럼 어떤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법적인 문제가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이라면 같이 낙마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지금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그냥 불편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어떤 법무 행정 영역에서 한동훈 후보자의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령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얘기들을 하면서 말장난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준석 대표가 먼저 통화를 통해서 검수완 박 과정에서 법리적인 자문을 구한 상황에 대해서도 한동훈 후보자가 먼저 전화를 걸어서 일사불란하게 지시를 내려가지고 국민의힘 전체 태도가 변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회라는 것이 민주당 의원분들도 과거에 이미 한동훈 후보자가 무혐의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 다시 의혹 제기를 하고 그 수사기관의 어떤 심리가 있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유죄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청문회를 진행한 다음에 한동훈 후보자를 낙마시키려는 시도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국민적 역풍이 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그 두 분, 김인철, 정호영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으로도 상당히 저는 실망감이 크게 작동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두 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하면 사실은 본인들이 사퇴하시거나 철회하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계속 임명한다고 막을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더라도 장관 후보자들은 대통령 임명하면 임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난과 비판이 있더라도 할 수는 있으니까 그건 윤석열 당선인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지금의 어떤 행동들을 계속 본다고 하면 그래서 그건 지켜봐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 있는 내부의 사람들조차도 정호영, 김인철 두 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부분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 부분에서 동의가 되는 것 같고요.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는 그 청문회 과정에서 민주당이 한동훈 후보자에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단 당연히 그냥 뭐 한동훈 후보자가 당선인과 가깝다 이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뭐 저는 질의가 돼야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부각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 본인의 어머님이 임대 사업을 하시는데 본인의 연말정산에 그분을 부양자로 넣은 것도 잘못된 행동이고요. 본인의 부인이 위장 전입을 했지 않습니까? 자동차 구매 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아파트를 어머님으로 받았는데 받은 걸로 돼 있죠. 지금 의혹이. 네.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불법 증여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재산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저는 충분히 검증이 돼야 된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의혹들만 봐도 다른 장관 후보들과 별 다르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증거를 가지고서 문제를 부각시켜야 된다. 그래서 너무 정치적인 쟁점, 논쟁으로 가지 말고 실제 한동훈 후보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법을 집행해야 되는 가장 준법 정신이 투철해야 될 사람이 법을 만약에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리고 본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부분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과연 그게 타당한 행동인지 하는 부분도 분명히 지적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자막에 보면 여야 대치 국무위원 임명이 난항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이제 새 정부 국무위원 임명이 늦어진다면 신구 정권 간에 좀 이른바 불편한 동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은 여야 대치가 어디까지 좀 이어질지 남은 청문회 일정을 좀 지켜보겠습니다.